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새로운 맥북을 구매를 하게 돼서 맥북 언박싱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모델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실버 컬러의 2015년도형 제품이고요. 13인치 모델 프로 레티나입니다. 이게 제가 2016년도에 구매를 해서 7년 정도를 함께한 고물 같은 진짜 고물이 되어버린 노트북입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의 한계점을 느껴서 제가 새로운 맥북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한 5년 썼을 때까지만 해도 조만간 고장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고장은 따로 안 났고 일러스트 작업 같은 것들을 할 때 조금 용량이 커지면 너무 돌아가는 게 버거워한다든지 로딩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제 조금 더 나은 제품으로 알아보게 되었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아이패드로 루마퓨전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편집 작업을 해왔던 건데 그 30분 정도 분량이 되는 거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플이 진짜 계속 튕기고 렌더링도 안 되고 추출도 안 되더라고요. 영상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조금 느끼게 되었고 조금 더 나은 제품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거든요. 전부터 조금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제품이 이제 맥북 에어였어요. 에어가 최근에 나왔던 에어들이 이제 M칩을 다 탑재를 해가지고 되게 고사양의 제품들이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프로 모델은 진짜 너무 프로예요. 가격 차이도 진짜 많이 나고 그래서 에어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에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새로 구입한 모델은 맥북 에어 제품이고요. M2 칩이 탑재된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직접 매장에 가서 픽업을 해왔고요. 맥북 에어 M2 칩입니다. M칩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성능이 진짜 월등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뭐 좋아졌나 보다. 그래서 에어를 일단 살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러면 M1 칩을 살 것이냐 아니면 M2 칩을 살 것이냐의 차이잖아요. 고민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냥 성능적으로 보면은 M2 칩이 훨씬 더 신형이고 더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게 과연 3, 40만 원의 차이를 둘 정도로 좋냐라는 의문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30만 원 덜 주고 M1 칩도 충분히 성능이 너무 좋으니 그거를 사는 게 조금 더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M2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디자인적인 차이거든요. 디자인이 달라요. 에어 M1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디자인이고 M2는 최근에 나온 그 프로처럼 플랫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색상도 4가지가 생겼어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돼서 조금 더 옵션을 늘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오리지널 컬러가 아닌 좀 독특한 컬러들이 나온다고 하는 게 약간은 도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무조건 스페이스 그레이 아니면 실버 색상 중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테이프 케이블이랑 충전 어댑터가 들어있고요. 그게 끝이고 이번 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케이블이 패브릭 소재거든요. 조금 더 오래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 타는 것도 조금 덜 할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모델 컬러별로 이 케이블 컬러도 같이 색상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미드나이트가 살짝 탐나기는 했었는데 얘는 이제 스그 색상에 맞춰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macOS contains a built-in screen reader called VoiceOver. If you know how to use VoiceOver, press Command F5 now to turn it on and set up your Mac. If you would like to learn how to use VoiceOver, 저는 생각보다 이 2015년도 모델이 너무 옛날 모델이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을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 계시더라고요. 약간 아이폰의 옛날 모델을 그리워하듯이 이 맥북에서도 이 클래식한 모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시고 심지어는 중고로도 최근에 좀 많이 구매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모델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적인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이 뒤에 보이는 로고의 차이거든요. 2015년도 제품을 아직까지도 좀 찾으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라이트가 들어오는 로고 때문이거든요. 이 로고가 2015년도 이후에는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희소성이 있기도 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클래식한 모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성, 살짝 투박하긴 하지만 애플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담긴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법한 디자인이고 에어 같은 경우는 로고가 미러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나와 있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플랫한 디자인이에요. 프로 제품과 동일하게 플랫한 디자인으로 나와 있고 훨씬 더 두께가 얇아요. 얇고 무게도 가볍고 둘 다 13인치기는 하지만 M2 제품에는 노치가 생겼거든요. 노치가 생기면서 이제 베젤이 얇아졌어요. 베젤이 얇아지면서 화면이 조금 더 꽉 채워진 느낌으로 탁 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니까 사실 대각선의 사이즈는 거의 유사한데 세로가 M2 제품이 조금 더 세로가 길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변화가 좀 많이 생겼다고 저는 느꼈는데 아무래도 두 모델 간의 갭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2015년도 제품은 수백만 가지의 색상 표현이라고 표현이 됐다면 에어 같은 경우는 10억 가지의 색상 표현이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느껴지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조금 더 풍부한 색감이다라는 게 느껴지긴 해요. 딱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풍부해졌구나. 조금 더 입체적인 색감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색상 표현이 조금 플랫해요. 플랫한 표현이고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똑같은 이미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화면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색상 프로파일을 기본 설정 말고 RGB라든지 이런 걸로 다른 걸로 변환을 했을 때는 그 디스플레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사운드 차이도 진짜 컸어요. 아, 이렇게까지 플랫한 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나? 되게 답답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에어 같은 경우는 음향 자체가 진짜 스테레오 사운드처럼 좀 울리는 듯한, 좀 채워지는 듯한 그런 음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Hey, can I talk to you? Girl, I see you dancing right here with your crew. She told me, ooh, she got so much pressure. Reeboks no more. Like the show out in public, no tantrums on the floor. Gotta toss a couple dollars. 키보드에서도 변화가 진짜 많이 생겨났는데 저는 원래 이 맥북 프로를 너무 오랫동안 썼잖아요. 그래서 이 키보드의 키감이 너무 익숙한데 처음에 맥북 에어를 보고 솔직히 조금 치는 맛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키보드 치는 맛이 너무 안 나서 당황스러웠었는데 또 이거에 지금 적응을 해서 이게 또 나름대로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특히나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키보드가 조금 더 플랫하고 소음 걱정할 필요 없이 공공장소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키보드인 것 같고 그 두 제품이 트랙패드에서도 차이가 진짜 컸는데 에어 M2랑 M1이랑 비교를 해도 M2 제품의 트랙패드가 훨씬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로 되게 많이 길어졌어요.
가로로 길어지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많이 넓어진 느낌이고 마우스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다 트랙패드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로 화면에 맞춘 그런 트랙패드 비율이라면 저는 훨씬 더 작업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최근 제품 보면은 진짜 이 인터페이스가 진짜 많이 편리해졌다라고 느꼈던 게 거의 핸드폰과 노트북의 중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지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새 제품 구매하면서 설정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냥 기능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내 취향대로 그리고 내가 사용하기 편한 대로 가꿀 수 있는 그런 포맷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고 옆에 저는 2015년도 제품이 진짜 좋았던 장점 중에 하나가 포트가 진짜 많거든요. 지원하는 포트가 너무 많아요. 제가 썼던 것 중에 너무 편리했던 거는 제가 영상 편집을 하기도 하고 또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제가 DSLR을 챙겨서 가는 편인데 그랬을 때 이제 SD카드를 그냥 노트북에 꽂으면 바로 사진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거든요. 15년도 거에는 카드 슬롯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HDMI USB, 그리고 헤드잭, 맥세이프 이런 것들 진짜 여러 가지가 다 제공이 되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간소화됐더라고요. 이 포트 자체가 헤드잭 이어폰 하나랑 맥세이프 하나, 선더볼트는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USB 포트를 사용을 할 때는 무조건 허브를 사용해야 하는 조금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저는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살짝 너무 아쉽다. 왜 포트를 저렇게 많이 없앴는지 모르겠다.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드네요. 그래서 에어 제품을 구매한 거에 있어서의 저의 만족도는 아직까지는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고요. 디자인과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맥북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페디카 Q&A 같은 거를 올렸을 때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맥북 관련된 질문들이었거든요. 에어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의 제품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작업하시는데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랑 포토샵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사용하게 될 것들이 이제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트룸 사진 보정하는 그런 그 정도를 사용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맥 OS이기 때문에 어도비 제품이 100% 여기에 그렇게 딱 잘 맞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만드는 영상을 제가 프리미어로 편집을 할 거라서 편집을 한 후기를 자막으로 조금 남겨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